안경. 아. 어우. 안녕하세요. 쿠칭 다이어리의 구필입니다. 오늘은 쿠칭에서 발리를 가는 방법과 발리에서의 에피소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의 비자는 관광 비자입니다. 은퇴 비자인 SMM2H 비자 접수를 해 놓은 상태이긴 하나 여전히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비자 갱신이 필요합니다. 관광 비자는 최대 체류 기간이 90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출국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아는 분께 이민 조언도 얻고자 발리로 비자런을 다녀오기로 했답니다. 쿠칭에서는 발리까지 직항이 없기 때문에 경유를 해야 하는데요. 여러 경로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저렴했던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하는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비용을 말씀드리자면 대략적으로 비행기는 왕복 21만원에 숙소는 조식 포함해서 42,000원짜리 호텔에서 3박을 하였습니다. 관광을 제외한 비용은 약 35만원 정도 사용했네요. 그런데 물가가 쿠칭에 비해 다소 비싸더라고요. 관광하는 비용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이번 비자로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작은 사건 하나와 가장 큰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작은 사건은 바로 비자 만료일을 넘길 뻔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정말 큰일이긴 한데요. 다른 여러 일들에 비하면 아주 작고 소소한 일이었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광 비자로는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3개월로 계산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3개월로 계산한다면 92일 정도가 되는 거였죠. 3개월 이틀 전 날짜로 티켓팅을 하였는데 정확히는 90일째 되는 날 출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미그레이션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왜 딱 맞춰서 출국하는지 질문을 많이 하셨고 다음에는 날짜 계산을 잘 하라고 일러주었답니다. 쿠칭 입국 심사장에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미그레이션 담당자님들 참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비자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3개월이 아닌 90일로 계산하셔서 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광견병 예방접종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비자런을 했던 발리 여행 중 하루는 시간을 내서 울루와트 사원을 다녀왔답니다. 초반에는 너무 한적한 사원이 좋아 들뜬 마음으로 여기저기를 촬영하고 구경을 하면서 다녔는데요.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쿠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말 파랑파랑한 바다가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아, 이래서 발리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저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촬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원숭이의 악명에 대해 익히 들었기 때문에 카메라를 꽉 부여잡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앞이 하얗게 변하더니 눈꺼풀이 너무 쓰라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현지분들께서는 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이 너무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안경. 아. 어우.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앞에는 원숭이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달라들어 카메라를 뺏으려다 안되니 제 안경을 뺏어간 것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제 눈꺼풀을 핥혔던 것이었고요. 너무 당황도 하였고 하필 눈을 긁혔다 보니 정말 경황이 없더라고요. 살아보며 이렇게 얼빵하게 서 있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화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한데 눈까지 쓰라리니 눈알이 긁혔나 싶어 정말 멘붕이었답니다. 다행히 현지인분들이 과일 같은 음식을 주고 찾아주기는 했는데 이미 안경은 스크래치도 많이 나 있었고 여기저기 물어뜯긴 상태였어요. 더 화가 났던 건 첫 번째 원숭이가 먹을 걸 받고 안경을 던졌는데 두 번째 원숭이가 주워가고 또 먹을 걸 주니 세 번째 원숭이가 주워가고 그때 그 빡침은 또 찾아주신 분께는 음식값도 지불해야 했고요.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보니 다행히 눈알을 긁힌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정말 1mm만 밑에 긁혔다면 큰일 날 뻔했었답니다. 그때부터 관광하기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또다시 뺏길까봐 걱정되기도 해서 그냥 사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온 후에는 잠시 안정을 취하고 못다한 바다 구경을 드론으로 대신했는데요.
그때는 아프고 정신이 없어서 감흥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바다 색이 너무 예쁘네요. 그렇지만 또 가고 싶지 않다는 거. 인터넷에 찾아보고 현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야생 원숭이이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르니 광견병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광견병에 걸리게 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평균 7일, 치료를 하더라도 평균 25일 이내에 거의 100%의 환자가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주로 야생에서 생활하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우, 너구리, 박쥐, 족제비, 원숭이, 강아지, 고양이 등 다양한 종에서 옮는다고 합니다. 저 또한 원숭이에게 긁힌 상처가 깊지는 않았지만 혹시 모르는 마음에 백신을 맞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광견병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접종을 위해서는 상급 병원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나마 여기는 원숭이로 인한 접종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병원에서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숙소 옆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그 병원에 광견병 백신이 있더라고요. 바로 접수하고 2방을 맞았는데 병원비가 무려 약 24만 원이 나왔답니다. 해외에서, 그것도 발리에서 광견병 주사라니 정말 후덜덜합니다. 그래도 5년간 백신이 유지된다고 하니 기분 좋게 맞았답니다. 그런데 광견병 주사는 총 4방을 맞아야 하는데요. 첫날 사건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2방을 맞아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첫날 바로 오른쪽과 왼쪽 팔에 1방씩 맞았고요. 세 번째 샷은 사건 발생일 이후 7일째 되는 날에, 그리고 네 번째 샷은 21일째 되는 날에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쿠칭에 돌아와서 세 번째 샷을 맞은 상태인데 비용은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쿠칭에서의 세 번째 샷은 180링깃을 지불했으니 약 54,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가격 차이가 크죠?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 아직 어찌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쿠칭에는 들개들이 조금 있습니다. 뉴스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쿠칭에서 광견병 사건이 약 60건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빈툴루와 쿠칭에 광견병 사고가 많이 있었다고 하고요. 물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는 광견병 사건이 많진 않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면 이런 사고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무방비로 광견병에 걸린 개에 노출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광견병에 걸린 개는 침을 흘리거나 매우 사납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챌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쿠칭에서 발리에 다녀오며 생긴 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